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 비도 주룩주룩 오고 저도 어저께 야간 근무를 하고 오느라고 오늘 목소리가 약간 잠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러니까 아침에 퇴근한 얼굴이라 너무 부시시해서 입술을 좀 빨갛게 발랐습니다. 좀 생기 있어 보이라고. 오늘 상담을 해드릴 분은 조금 제가 보기 심각해. 그래서요, 제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게 또 안 좋게 가면은 또 좀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그래서 마음을 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사주 방송하기 전에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있어. 어느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냐, 사주를 이렇게 내밀면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은, 내가 그거를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내가 참으세요 해도 못 참아. 그냥 참고 이 시기를 좀 지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확률적으로 너무 작아. 이거 못 견딜 것 같거든. 그럴 때는 질질 끄느니 그냥 빨리 결정하시는 게 낫다라고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 근데 참, 나 그런 말 하면서 나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 이건 가정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주고 참으세요라고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이 질질 끌고 더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엔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어차피 빨리 맞을 매라면 맞는 게 낫다 싶어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시기만 좀 지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거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 사주고, 내가 이 남자가 아니고 또 내가 이혼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도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참아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안 좋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이제 제가 얘기해주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전자냐 후자냐 따지면 이분은 후자에 속해. 본인의 그 가정 문제, 이제 남편과의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이제 사주에서 찾아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서 참아내는 거, 결단하는 건 본인 몫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은 이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해라 마라 그런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하지 마라 그래도 본인이 참으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옛날에 맨날 얘기했잖아. 옛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다 참고 살았냐고. 원래 이혼할 팔자인데 진짜 겁나 고생했겠다. 그거지. 그걸 다 감당했다는 뜻 아니야. 근데 요즘에 감당 못 하잖아요. 그 힘든 걸 어떻게 참냐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며칠 전에도 제가 헤어질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못 견딜 것 같다. 본인이 이거 못 견딘다. 만약에 참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좀 살다 보면 또 온다 이게. 그거 어떻게 참냐. 이거는 끊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나중에 때가 돼서 또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잘 사주 궁합 보고 그때 결정해도 되는데, 지금 이 사주로는 견디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이건 헤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올해 내년 이거 고비 넘기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합의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니까 못 참을 것 같거든. 그럴 때 그냥 얘기해요. 뭐 질질 끌어. 그런 거를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지금 이분의 사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이제 가게를 냈는데, 이 가게가 생각보다 힘들었던 거죠. 이제 이분은 제 성격이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생각했지만, 이런 매장을 운영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시작했는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주에 나와. 이게 별로 이분은 사업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소운에 들어왔단 말이야. 소운은 우리가 이제 상간대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간대운에 들어왔죠? 소운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뭘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나한테 진짜 맞는 일인가 이걸 떠나서 이분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왕해야지 기본 사업이에요. 되게 신약해.
끌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걸 끌고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민하신 분이란 말이야. 이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예민하고 꼼꼼하고 계획성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손을 쓴다는 건 내 에너지를 거기다 완전히 몰입하는 거거든요. 이분 손을 쓰는 거야. 만들어서 그걸 팔아야 돼. 얼마나 자기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돼요? 약해. 자기 기운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손운에 와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일을 시작한 거는 기운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손운에 왔을 때, 이 상간대운에 왔을 때 남편하고 사이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사주상에 손운이 이렇게 강하고 상간대운이 엄청 강한 사람은 남편과의 화합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해라.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거기다가 극관이다. 우리가 이제 극관사주라고 해서 여자가 이제 손이 너무 왕해버리면 관을 쳐내거든요. 그럼 이제 남편과 자꾸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자가 좀 남편과 그 부드럽게 가지 못해. 왜냐면 이 손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관을 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자기 틀에 남자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뎌. 왜냐면 나는 개혁을 해야 되거든. 진짜 뭐 어떤 거를 깨부시고 새롭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못 견뎌.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이 되게 심하니까 차라리 그 기운을 안에다 쓰지 말고 밖에다 써라. 밖에 개혁하는 데 쓰고 밖에서 으쌰으쌰를 하든 노조위원을 하든 뭐 이게 뒤집어 엎는 일을 해라. 그 정의로움을 거기다 써라. 남편을 잡는 데 쓰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도 얘기하곤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손운이 엄청 강한 게 아니야. 이건 강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대운에 손운에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올해부터. 39부터 45살. 이 기간 지나면 좀 나아지긴 하겠죠. 나아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여기서 헤어지란 말을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분은 제가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힘들기는 하지만 지나가면 좀 괜찮아. 이 기간이. 그게 왜 부부간에 고비가 있잖아요. 이분은 고비가 왔어요. 그게 이제 45살 안에 이제 그 고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조금 그런 마음도 들어쓰고 본인도 많이 힘들고 가뜩이나 예민하신 분이 힘드시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이 그래도 약해도 인복이 있어서 도움을 중간에 많이 받았던 분이라 완전히 뭐 죽어라 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아주 중궁에 이렇게 굉장히 그 인복이 있는 사람은 신약해도 또 나름대로 또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뭐 그렇게 막 바닥으로 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이네. 그리고 본인 자신이 멘탈 잘 지키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본인 자체가 굉장히 그 공허함이 좀 있잖아. 공허함도 있고 하여튼 좀 몸도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뭘 사업을 한다기엔 좀 무리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일단 손운에 와서는 자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 자, 운이 돌아올 때는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참 희한한 게 저는 저를 임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운을 저는 보죠. 이제 전체 운은 아니까. 그럼 그 해, 그 달에 들어오는 그 달마다 내 마음이 참 변동맞게 움직이는 거를 지켜봐. 다음에는 이런 운이 오니까 내가 벌써 이미 마음이 이렇구나. 참, 이런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제가 그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 외로운 게 정신적으로 나도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나 원래 잘 안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원래 잘 안 생기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한 해에 그 도화살과 관운이 들어와서 나랑 합이 들었다던가 뭔가 이렇게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먼저 내가 마음이 허해. 외롭다. 이럴 때 같이 데이트할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술렁술렁 올라와. 안 그러다가 그럼 그 달을 딱 보면 그런 달이야. 그 달에 도화살 끼고 관의 움직임이 보여요. 그럼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막 보일 거 아니야. 내 마음이 벌써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드는걸. 그렇다고 제가 이 남자 저는 사귄다는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마음이 술렁거려.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그게 보여. 내가 나를 관찰하면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내 사주를 임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눈에 그래서 안 들어온 사람도 들어오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구나. 이제 그걸 이해를 하죠. 예상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거 오래 가진 못하겠구나. 한 달짜리가 있고. 원래 신년운은 이제 그 짧잖아요. 그 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운이라 다음 달이면은 없어지겠구나. 다음 달이 없어지겠구나. 그 다음 달이 넘어가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종결이 돼버려요. 이제 내가 마음에 들었던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이면 그냥 그게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원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달이 보면서 다음 달이 되면서 또 그 기운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2달을 그냥 힘들게 보냈어. 그냥 이 2달이 내가 되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게 지낸 거야. 알면서도 그래 난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내가 이러지? 그걸 알면서도 이제 좀만 지나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또 한 달이 또 바뀌어요. 아마 9월 한 10일 정도 되면 또 기운이 바뀐단 말이야. 음력으로 다음 달이. 그럼 그때 또 술렁거리지? 또 그런 기운이 또 들어와. 그럼 벌써부터 마음이 또 술렁술렁거려. 그걸 이제 느끼는 거야. 내가 달에 이르니까 내가 이렇게 변덕맞게 자꾸 움직이는구나. 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자기만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멘탈이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저는 알면서도 지켜보면서도 이걸 잡지를 못하겠어. 아직 방법론적인 게 그렇게 약발이 잘 안 받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는데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가. 그러니 대운 같은 경우는 달운이 아니거든요. 달운은 한 달 한 달 오는 거에서도 이렇게 내가 마음이 변덕맞은데 대운 같은 경우는 몇 년짜리란 말이죠. 몇 년짜리의 기운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지금 올해부터 45세까지 없었던 기운이 손운이 들어오니까 뭐 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하고 싶고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술렁술렁 거렸다는 거죠. 벌써 그 기운이 내 마음을 막 요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아마 안 하던 사업을 매장을 내고 막 이랬죠. 원래 사업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사주상.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차라리 선생님 같은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뭘 배우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이분은 그 공부나 뭐 이런 쪽 여러 가지로 지금 이쪽은 사업 쪽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면은 뭐 그렇게까지 재운이 막 받쳐주거나 관운이 훌륭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원래 사업 크게 하려면 재관이 발달하고 본이 망한 게 기본인데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 그러면 본인은 다른 거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학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배워서 이렇게 전문가의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뚱맞게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이 손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하고 싶었던 거지. 네,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이 기운의 흐름이에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도 알면서도 그 기운에 휩쓸려 가는데 이분은 왜 그럴까? 내가 사업에 재능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싶지? 그게 내 마음이 아니야. 이것이 내 마음이 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셨어요. 매장을 해보니까 바쁘지, 힘들고. 그리고 신약한 분이시라 이게 지금 그 컨디션 조절 못하면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도, 가정도, 아이들도 어느 것 하나 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맘 같지가 않게 자꾸 화가 나고 우울해집니다. 당연하죠.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운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 돈하고 그쪽은 좀 멀어. 내가 벌어서 뭘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남편과도 관계가 소원해져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저와 가정에 충실하지만 너무 현실적이다 못해 냉정하게 느껴지는 남편이 마음이 힘든 요즘 더 얼굴을 마주하기 싫을 정도로 미워지네요.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정이 떨어진 남편과 관계 회복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뒤에는 이제 제 칭찬을 쓰셔가지고 안 읽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편하고 사소한 일로 막 다투고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이혼 얘기를 꺼내셨대요. 남편은 공감 능력이 없고 냉정할 만큼 이성적이지만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고 저 또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남편의 애정어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큰 제가 그런 부분에 불만이 쌓이다 보니 외롭고 우울해요. 섭섭한 거죠. 홧김에 이혼 얘기를 꺼냈지만 많은 부분을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제가 혼자 살 수 있을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고 이거 힘들어. 이거는 참아야 돼. 45세까지. 그래서 남편도 저의 이혼 얘기에 남편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겠다는 얘기까지 하네요. 이제 체념한 듯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하겠지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 키울 능력이 안 되고 아이들은 절대 보낼 수 없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편분까지 올려주셨어. 저는요 이 이혼 반대세. 이건 이혼하면 본인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잘 견디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 부인하고 헤어지면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여긴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 사주에. 두 번째 여자 별로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정제 내 진짜 첫 번째 부인이 그나마 나하고 이렇게 동해져 있고, 그리고 공막 맞았기 때문에 사실 불안전하긴 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져 살거나 뭔가 좀 본인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이 공백이 확 줄여지진 않아요. 이 남자분 자기 표현 되게 안 하시는 분이야. 그렇지만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표현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분이다라는 건 맞고,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뭐 일을 하면 뭐 나름대로 그냥 또 뭐 자식이랑 뭐 그렇게까지 뭐 기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이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막 직장 다니는 게 본인도 되게 힘들지만 잘 이겨나가는 타입. 예, 그리고 이제 이분도 자기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긴 해요. 이게 남자분도. 근데 여기서 이제 이혼을 얘기했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분은 이혼까지는 아니야. 뭐 이혼의 그런 기운이라기보담도 그냥 그 내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같이 이렇게 궁합이 그냥 되게 잘 맞고 가까이 붙어 있고 뭐 살뜰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공허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좀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사람 자체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토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자기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토가 그래. 토를 가진 남자분이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남자답고 과묵하고 이런 건 있지만 자기 표현을 안 하니까 되게 무뚝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좀 저 사람이 뭔 생각하나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 사람이 너무 가볍지 않고 좀 묵중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남자들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은 립 서비스도 잘하고 막 그냥 자기야 자기하고 진짜 입에 있는 것도 꺼내서 입에 넣어줄 정도로 그렇게 막 옆에서 살갑게 구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도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까지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믿음직스럽게 던져주고 성실하고 나에 대해서 가끔씩은 뭐 애정만 확인해 준다면 뭐 그렇게 뭐 살갑게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자기 하는 본분만 잘하면, 그럼 자기는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도 내 어떤 그 길을 가거나, 분명 남편과 같이 가긴 하지만 각자의 그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너무 의지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의 선을 이렇게 서로 공간을 갖고 각자의 어떤 삶을 가는 것도 아이들을 중간에 두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가는 노선으로 가야 돼요. 너무 남편한테 기대거나 남편의 그런 걸 너무 바라면 내 실망감이 커지고 자꾸 의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도 말하지만 이혼을 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를 안 만나지는 건 아니라 만나긴 하지만 그 남자가 뭐 대단히 괜찮다. 만약 헤어지면요, 이분은 40대 중반에 또 남자 또 들어오기는. 근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그 기운은 좀만 참으면 지나가는 기운이에요. 본인 좀 겪어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이 태어난 시간이 이제 정확하다면 제 얘기가 지금 다 그런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건데, 시간이 이제 항상 어떤 때는 태어난 시간이 오류가 날 경우는 이제 그게 가장 두려운 거. 저도. 왜냐면 시간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난 그 시간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분을 제가 친한 상태에서 봤다. 그래서 봤는데 틀린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봐온 그 모습하고 좀 달라. 그럼 이거 시 맞아? 내가 물어보거든요. 다른 시로 한번 볼게 라고 하면서 다시 짚어가면서 시를 찾아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가르쳐준 시대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시가 틀리다 해서 완전히 달라지진 않지만 어떤 부분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간적인 지금 힘든 거지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뭐 이혼하고 막 정말 그렇진 않아. 근데 내 사주 중에 이거는 남자나 돈에 대해서는 좀 내려놔야 되는 사주예요. 그게 동해져 있지도 않고 지금 그게 나하고 인연이 가깝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부분에 욕심내지 말고 그냥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는 약간 취미에 가까워. 취미로 크게 벌리지 말고 이런 경우는 가게를 차리면 안 되겠죠. 그냥 내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나 뭐 약간 내가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지인들에게 파는 요런 맥락으로 가면 덜 힘들었을 거예요. 취미 생활처럼. 근데 이걸 막 매장을 내고 이 사업적으로 해버리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거는 아마 시작부터 너무 과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좀 강박관념도 있고 예민하거든요. 뭘 하려고 그러면은 좀 그렇게 막 무책임하게 시작하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되게 조심스러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대운에서 그런 기운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았나. 이분이 슬슬 그런 마음이 든 거는 34살에서 38살에 그런 어떤 돈을 벌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은 계속 올라왔을 거예요. 없었던 재운이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게 손운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대운에서 이거 이제 일을 해야 돼. 이제 그때는 이제 돈을 벌어볼까? 그리고 이제 좀 근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여자 재운에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손운으로 넘어가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나 해야지 막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무리수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에게 제가 조언을 한다면 남편분 그렇게 나쁜 분 아니고요. 네, 사주상 봤을 때 그리고 중궁인 남편분이 손이에요. 네, 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식사랑도 굉장히 있는 분이고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자식이라는 그 매개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뭐 옛날 사람처럼 아유 자식이 있는데 그냥 참고 살아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남편도 이혼을 했을 때 본인한테 안 좋고 어떤 여자가 들어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는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정제 말고 편제가 나에게 그렇게 좋은 작용력을 안 해요. 그럼 뭐야? 애들이 불쌍하지. 만약 재혼해도 남편은 재혼을 하든 안 하든 여자의 인연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앞으로.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안 좋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여자분을 봤을 때 여자분은 본인이 너무 내가 아까 말했던 기운적으로 봤을 때 남자 인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일 뿐더러 본인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신약한 관계로 이렇게 혼자 홀로 뭘 쓴다는 건 좀 불안불안해요. 직장생활 굉장히 힘들어요.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다니고 예민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힘들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부담을 줄이고 축소하고 약간은 내가 무리수를 두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되 이걸 줄여야죠. 규모를 좀 줄이고 그리고 남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고 남편과는 트러블이 안 되게끔 내가 내 일에 몰두하는 게 가장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손운에는 이런 상관대운일 때는 남편하고 굉장히 이게 부딪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굉장히 이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대부분 상관대운 때 이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가는 대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나간다 이거죠. 지나가는데 좀 오래 걸리죠. 45세까지 어떻게 참어? 오래 걸려요. 5, 6년 남았어. 5, 6년 동안. 그럼 5, 6년 동안 아까 말했듯이 내 일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좀 올인하면서 손운이니까 손에는 자기 자식들, 내 일 이런 거에 굉장히 에너지가 가는 때거든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자꾸 관을 친단 말이죠. 남편과 트러블이 있는 시기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시기 지나면 좀 괜찮다. 이게 내 사주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참아봐라. 여긴 참아봐라요. 네, 이혼하란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주야. 많이 힘든 건 알아요. 그리고 여기 사연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남편에게 의지하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거는 뭐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선만, 내가 자립적으로 나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도 없고 자기도 의지를 안 하고 이렇게 가요. 그거는 나 스스로도 결혼해서도 그렇게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라면 혼자 살면 더 어렵지. 혼자 살면 더 기댈 데도 없고 더 외롭고 내가 다 헤쳐나가야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더 많아져요.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권해줄 만한 그런 사주는 아니고, 저는 제가 뭐 어려움을 안 겪었다면 공감 능력이 훨씬 떨어졌을 텐데, 저는 겪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예요. 정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고, 헤어짐으로써 물론 그 이후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가 이혼을 한다는 그 시점부터 그 뒤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각오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은 아니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헤어진 그 다음부터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왜냐? 그 이후의 삶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전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라면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랬다 그래서 남에게 그거를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사주가 다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남들도 다 나랑 똑같다고 보진 않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도 있고, 그게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저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 고통이나 이런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거가 내가 몰라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런다는 거. 근데 그 왜 오래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그때 정말 우리 너무 힘들었지. 그때 위기가 한번 왔었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거죠. 저 아는 언니도 정말 드라마틱한 그 위기를 한번 넘긴 부부였는데 부부 사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제 옆에서 쭉 지켜봤으니까 정말 좋았는데 위기가 한번 오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정말 자기 부인을 정말 사랑하고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애정에서 있어서는. 그래서 정말 부부가 너무 잘 맞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기 쉽지 않다라고 내가 느껴서 나는 그 가정에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 근데 거기에도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분이 실수를 했죠.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이제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모르고 있다가, 거의 다 모르고 있지. 두 사이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의심 못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꾸 이 사람이 전화를 자꾸 몰래 받고 갑자기 사라지면 연락이 안 되고, 의심을 하고 있는 차에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왔는데 아이고 그 사귀고 있는 여자가 카톡이 왔네.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참 대단한 게 그냥 그걸 갖고 이제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눈치를 챈 거야. 여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마치 본인이 남편인 것처럼 댓글을 다 이렇게 다른 거야. 자기야 지금 뭐해? 이렇게 왔으면 지금 잠깐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쓴 거야. 나 같으면 막 속 터져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너 누구야? 그랬을 때 그 언니는 차분하게 되게 이성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야. 자기야 보고 싶어 막 이러니까 그래 나도 보고 싶어. 그렇게 쓰고, 그럼 만날까? 지금? 막 이러면서 어딘데? 그래가지고 어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 바로 앞동 여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디 거기로 나와. 내가 금방 나갈게. 그렇게 딱 하고 핸드폰을 딱 끄고 거기로 갔어요. 그 언니가. 대단하지 않아요? 나 그 얘기 듣고 언니 진짜 이성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바로 전화해서 너 누구야? 나 이럴 텐데 그 상황에서 그 댓글이 차분하게 써져?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갔지. 근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진짜 엄청 이성적인 거예요. 그 여자가 딱 갔는데 되게 마르고 코리오
호리호리하게 생겼대. 근데 그 언니는 약간 좀 뚱뚱하거든요. 뚱뚱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뚱뚱해.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딱 이러는 거야. 가정이 있는 집인데 내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부인인데 카톡을 봤다. 헤어져라. 나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도 없고 여기서 헤어져라.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상대방은 대본에 하는 말이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당신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댁처럼 그렇게 뚱뚱하고 별볼이 없는 여자랑 같이 사는데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언니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어딘데 지금 나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자 대변을 하자 이거야.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참 그 언니가 참 너무 이성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정말, 난 저 언니의 저런 부분을 이해하기 너무 힘든 거야.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저건 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 그 상황을. 근데 이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집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 나는 그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난 당신 사랑하고 결혼 생활 끊고 싶지 않고 이혼은 싫다. 남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상황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당신하고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건 힘들 것 같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은 하되 지금 모든 재산과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모든 명의를 나한테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겠다. 와,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것도 자식 몰래. 그리고 한 집에서 살아. 모든 재산은 언니 이름으로 명의 다 있어. 남자는 정말 허우대만 있는 거야.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야. 그러고 살아요. 너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이제 저쪽 여자가 문제인 거지. 그런 걸 알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또 오다 가다 또 볼 수도 있잖아. 동네 사람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를 언니가 되게 이성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내가 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드라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언니가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혼은 형식적으로 했지만 그 남자분에게 어떤 상황, 너가 그만큼 날 힘들게 하고 신뢰를 잃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야 그 기간에 널 후회하게 하겠다.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진짜 뼈저리게 후회를 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했지만 남편이 갈 데가 없어. 돈이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줬잖아. 그러니까 몸만 와 있잖아. 마치 머슴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요. 나 그 얘기 듣고 나도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언니의 그런 행동이 약간 무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건가? 난 잘 판단이 안 돼.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언니하고는 정말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성향대로 행동했을 거잖아요. 뭐가 정답은 아니야. 그 언니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지. 이혼의 방식도 다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언니는 실질적으로 남편과 헤어지기는 싫었던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이렇게 했을 때 또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랑 그런 걸 다 끊어내고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놓고 남자만 딱 붙잡고 있는 거죠. 덜미를. 난 진짜 난 못하지. 딴 사람도 못하는 사람 많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그걸 이성적으로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여기랑 다른 사연이지만 그래서 저는 본인의 성향대로 행동하는 패턴에서 본다면 잘 생각해보고 자기가 자신 없는 거는 원래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정말 후회 없다 하고 시작해도 후회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데 자신 없고 그럴 때는 그리고 저가 이혼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도 화가 나서 홧김에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럴 때는 조금 상황이 낮으면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이건 조금 풀고 지나가세요. 남편에게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를 하고 내가 이래 가지고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럴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래 하다고 대화로서 약간 풀고 사과를 할 건 또 하고
뭐 이러면서 일단은 이 시기를 조금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 게 본인한테도 덜 괴로운 일이고,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가중되잖아요.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더 안 되면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규모는 조금씩 줄였으면 좋겠어요. 가게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던가, 그런 어떤 줄여나가는, 너무 시작부터 과하게 내 용량을 초과한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버겁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주적으로 푼다면 아마 이런 정도의 제가 그림을 그려줄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거나 제가 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경험과 나의 모든 어떤 그 안에서의 제 얘기를 참고로 하시고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참, 제가 어저께 밤새고, 이제 밤샜다니까 야근을 하고 일을 하고 아침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의 뭐 실시대에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는데, 문자랑 이런 것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카톡도 오고, 내가 빨리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 해야지, 그러고 일어났는데 체력이 조금 안 받쳐주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컨디션을 내가 조정을 못하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기 컨디션, 자기 건강, 그게 기본이. 그러면 모든 거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참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분 분명히 피곤할 거라고, 지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사가 여유가 없어. 그럴 때는 내가 좀 쉬어줘야 되고, 내가 체력적으로 조금 에너지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채워줘야 돼. 잠도 푹 자야 되고, 잠 별로 푹 못 자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잠이 보약이야. 이분한테는 잠도 푹 자야 되고 좀 쉬어줘야 돼요. 약해요. 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신경 부분도 약하고, 그리고 아까 어디가 약했더라? 위장도 약하고, 예민하면 이제 위에서 탈나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분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비도 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비 오는 날 혼자서 커피나 마셔야 되겠다 이제 막 그랬는데, 빈속에 라떼를 마시니까 속이 엄청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 먹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위기감을 좀 느꼈어요. 체력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데에 비해서 내 체력을 너무 안 돌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너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 음력 6, 7월이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겪고 나가면서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제가 좀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성? 여기서 좀 몸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또 일 자체가 앉아서 일하는 일이니까 이 하체 부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하시는 강사 여자분들 몸매를 보면서 막, 야, 완벽하다. 어떻게 저렇게 힙업이 되지? 다리가 어쩌 저렇게 말랐는데 단단할 수가 있을까? 다리가 막 말랑말랑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힘이 없을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막 계단도 막 5층 이상, 5층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올라갈 마음이 안 생겨. 힘들어. 내가 마치 노인네가 된 느낌이 막 들어서, 그래, 이러다 내가 할머니가 금방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운동을 좀 하면서 나를 조금 복구해야 되겠다. 이게 복구 작업이 필요해.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이분도 복구 작업이 필요해요. 뭘 하더라도 내가 체력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애들, 남편, 일, 내가 힘든데 그건 다음이잖아. 그걸 잘하려고 막 바둥바둥 한다 그래서 그건 그냥 기를 쓰는 거고, 나를 일단은 좀 충전을 시키고 나를 먼저 케어를 하세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자식이 뭐 필요, 남편이 뭐 필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나한테 누가 그렇게 수족이 돼주겠어요. 그건 진짜 민폐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건강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폐 끼치지 않으려면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건강관리 잘하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이거는 지금 많이 지쳐 있잖아요. 지금 본인이 너무 지쳐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휴식과 충전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뭘 하셔도 늦지 않아. 알겠죠? 여자들은 50 넘어서부터는 이제 40 후반부터는 이제 갱년기라는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을 또 넘으려면은 또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나이 조금 있는 언니들, 갱년기를 겪은 많은 언니들한테 묻곤 하죠. 어땠어? 어땠겠는데? 어떻게 지냈는데? 막 물어봐. 가장 먼저 본인의 그 육체적인 그 노화에 대한 그 서글픔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나도 요즘 서글픔 느끼는데 내 다리를 만지면 너무 말캉말캉해. 젤리 같아. 아, 이게 무슨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혼자서 이건 정말 아니다. 예전에 아가씨 때는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헬스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미친듯이 운동을 했어요. 관장님이 저 아가씨는 상 줘야 된다 그랬어. 거의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운동을 했으니까. 너무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이게 주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지나가는 돌도 차고 막 몸을 어떻게 이제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제스처도 엄청 커지고요. 이 사람이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게 느껴져. 그래서 밤을 3일을 새고 그래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진짜 체력이 좋고 젊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루만 밤새면 이틀 동안 갤갤거리면서 사경을 헤매고 간신히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예전에 체력과 젊음이 너무 부러워. 그때는 정말 이랬었는데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하잖아.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고, 건강해야 운도 따라주고, 운이 나빠도 내 건강을 잃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운이 돌아갈 때 가장 많이 변하는 건 운이 오기 전에,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내 마음이 요동을 하고요. 첫 번째 오는 게. 그 다음에는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운이 안 좋을 때는 몸도 같이 안 좋아져.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기분도 좋아질 뿐더러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내 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을 때 그 지켜야 될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은 내가 지키자.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 가장 내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내 건강.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막 밤새고 오고 개개거리고 맨날 몸이 뭐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가끔 막 엄마한테 투정도 하고 그래요. 내가 딴 사람한테 투정 안 해도 엄마 항상 야, 너 그렇게 몸 망가져가면서 이것저것 하지 좀 말아라. 제발 불안해서 못 봐주겠다 막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은 야, 넌 체력도 좋다. 어떻게 이런 저런 것들을 막 그렇게 하고 사냐? 막 맨날 밤샌다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이제 내가 알잖아요. 내가 무리가 되긴 돼요. 하지만 정말 안 좋을 때는 저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먹는 거나 식생활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제가 원래 몸에 안 좋은 거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커피 빼고 술도 되게 조금밖에 못 마시고 하니까 술, 담배 다 안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고기 종류를 별로 원래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식 위주로 먹거나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에 좀 안 좋은 인스턴트나 빵, 과자 이런 걸 좀 안 먹고 음료 같은 걸 좀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게 뭐 의도가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운동만 좀 한다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열정인데, 지금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좋은 거야. 그 나이에 포기 그냥 안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열정도 있고 그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내 밸런스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만큼 해야지, 이게 초과가 되면 부하가 초과가 되면 그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그 일들이 자꾸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이게 번지니까 지금은 이제 줄여야죠. 아니면 내가 막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키우든가 둘 중에 하나. 아시겠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힘내시고요.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옵니다. 한 해가 달라요. 10년 운수 보면은 다달이 달라. 그 달이
다음 달하고 다를 수 있고요. 늘 변화무쌍한 게 인생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힘든 게 계속 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좋은 애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리듬에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내 멘탈을 지키면서 내 자신과 그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가 빨리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잘 넘어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또 오후에는 또 제가 상담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 웬만하면은 상담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랬는데 또 친한 친구가 또 본인 친구를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분이 또 나한테 꼭 사주를 보겠다는 거예요. 친구 부탁이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진짜 다음에는 이제 제발 연결해주지 말라 그래야지. 진짜 요즘 좀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하니까 가능하면 이제 내가 웬만하면은 직접 상담은 피하거든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 궁합을 봐달라고 전화 왔는데 내가 오늘 안 되고 다음 주에 저희 선생님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싫으시대. 나한테 상담해달라는 사람 다 막 안 해줘. 네, 제가 방송 외에는 상담을 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내 체력적인 거야. 체력이 안 따라줘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고, 가능한 제가 방송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또 한 분이 또 상담이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미뤄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방송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말 또 꼬이기 시작한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